오늘은 암 치료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미스터리의 모든 단서는요, 바로 시간이라는 아주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받는 치료 시간을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치료 효과가 2배로 뛴다면 어떨까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두 개의 아주 공신력 있는 연구가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답을 내놓는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 보세요. 한 중요한 폐암 연구에서는 오전 치료가 훨씬 더 좋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성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아니다, 오후가 훨씬 더 좋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 의학계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 바로 오전의 공격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파헤쳐 볼 건데요. 이 사건의 중심에는 비소세포 폐암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면역 강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발견이 나옵니다. 바로 오후 3시 이전에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결과가 뭐랄까 그냥 좀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극적으로 더 좋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전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단순히 암세포를 공격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의 방어군, 즉 면역군대가 가장 팔팔하게 깨어있을 때 바로 그때 지원군을 투입해서 그 힘을 폭발시키는 거죠.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의 면역군인인 T세포들이요, 아침형 인간이었던 겁니다. 오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전에 약을 넣어주는 건 우리 군대가 이미 최상의 컨디션으로 전투 준비를 마쳤을 때 자, 총공격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과가 정말 엄청나죠? 일찍 치료받은 환자들의 무진행 생존 기간이 11.3개월. 그런데 오후 그룹은 5.7개월입니다. 거의 2배 차이예요. 이건 정말 환자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건 파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어떻게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 사건은 특정 유형의 림프종을 앓고 있는 여성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치료는 R-CHOP이라는 아주 강력한 일종의 항암 칵테일 요법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성 환자들의 경우 이 치료를 오전에 받는 것보다 오후에 받았을 때 생존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하죠? 자, 여기서는 전략이 180도 바뀝니다. 우리 군대를 막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강력한 폭탄, 즉 항암제로부터 우리 몸의 건강한 세포들,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그럼 왜 오후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독성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전에 우리 몸의 골수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느라 아주 바쁘고 백혈구 수치는 하루 중 가장 낮은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이때 강력한 항암제가 들어가니까 부수적인 피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치료 시간을 오후로 옮겨서 독성을 줄여주니까 환자들이 치료를 더 잘 견뎌냈고 결국 계획된 항암제 용량을 중단 없이 제대로 다 맞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미스터리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이 더 좋다, 그리고 오후가 더 좋다. 도대체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이 전부 사실일 수가 있는 걸까요? 해답의 열쇠는 바로 시간치료학이라는 분야에 있었습니다. 이건 벽에 걸린 시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생체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하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두 연구는요, 서로 틀린 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전략적인 목표가 달랐던 거죠. 하나는 약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고 다른 하나는 약의 독성을 최대한 줄이는 데 집중한 겁니다. 효능이냐, 독성이냐, 이 차이였던 거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나한테 맞는 완벽한 시간은 대체 언제일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벽에 걸린 시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 몸속에 있는 시계니까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내부 생체 시간은 우리가 보통 보는 시계랑 무려 5시간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전 9시라는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물학적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개인의 고유한 내부 리듬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내는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잠자는 시간을 기록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얻은 데이터와 강력한 AI를 결합해서 당신 몸에만 딱 맞는 치료, 골든타임을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좋은 약, 즉 무엇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의학의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언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간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치료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네요. 만약에 항암 치료를 받는 그 시간 하나만으로 생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꼭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볼 최신 연구들이 바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는 이거예요. 한 연구를 보면 폐암 치료에는 오전이 좋다고 하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림프종 치료에는 오히려 오후가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완전히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오늘 저희는 이 상반된 결과 뒤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고요. 이게 또 미래의 정밀의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순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여기에는 시간의학이라는 굉장히 정교한 생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그 생체 시계랑 약물의 작용 방식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핵심 질문에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첫째, 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최적의 치료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둘째, 그렇다면 나의 개인적인 생체 시계는 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의학, 이 키워드를 딱 머리에 담고 시작해보죠.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폐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4기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요. 면역 항암 화학요법을 오후 3시 이전, 그러니까 오전에 받았을 때요. 오후에 받은 그룹보다 생존 기간이 눈에 띄게 길었다는 내용이에요.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더 놀랍죠. 암이 더 진행되지 않는 기간, 이걸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오전에 치료받은 그룹은 11.3개월이에요. 11.3개월이요? 네, 그런데 오후에 받은 그룹은 5.7개월. 와, 5.7개월이요. 이건 거의 2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통계적 오차라고 보기 힘든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몸의 군대, 특히 정의 특공대라고 할 수 있는 T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아, T세포요. 네, 이 T세포가 오전에 가장 활발하게 깨어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전투 준비가 최고조에 이른 그런 상태인 거죠. 바로 이때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면요. 이미 깨어서 활동 준비가 된 그 T세포 군대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말 그대로 총공격 신호를 내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 단순히 군인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가장 싸울 준비가 된 가장 쌩쌩한 군인들한테 돌격 명령을 내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요. 오전 투여 그룹에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CD8 플러스 T세포 수치가 증가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이 T세포들이 활성화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했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오후 그룹에서는 지쳐서 싸울 힘이 없는 이른바 소진된 T세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전략인 거죠. 알겠습니다. 면역군대가 가장 활발한 시간에 공격 신호를 보낸다. 이건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보내주신 다른 자료, 림프종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거든요.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이 여성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후에 치료를 받았을 때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요. 오전이 좋다던 폐암이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네, 여기서의 핵심은 치료 목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폐암 사례가 효과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림프종은 독성 최소화, 그러니까 턱시시티 매니지먼트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독성 최소화요? 네,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RCHOB라는 약물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독성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뿐만 아니라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까지 공격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앞서서 우리 몸의 면역 T세포는 오전에 가장 활발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오전이 위험할 수 있다니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우리 몸의 공격군하고 방어군이 서로 다른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군대는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요. T세포가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투부대라면요. 백혈구나 골수세포는 군인을 계속 만들어내는, 뭐랄까, 후방 공장이나 보급 부대에 가깝습니다. 아, 전투 부대와 후방 보급 부대. 그렇죠. 그런데 RCHOB 같은 세포독성 항암제는 마치 적진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의 후방 공장까지 파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특히 여성의 경우는 백혈구 수치가 하루 중에 오전에 가장 낮아집니다. 그리고 골수세포의 증식 활동은 반대로 오전에 가장 왕성해지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부대는 오전에 강한데 그들을 만드는 공장은 오전에 가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서 외부 공격에 가장 취약한 상태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후방 공장이 한창 바쁘게 돌아가는 오전에 강력한 폭탄, 즉 항암제가 떨어지면 공장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백혈구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 용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면에 오후에는 몸이 독성을 더 잘 견뎌내요. 그래서 계획된 치료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존율이 높아진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전쟁 전역이랑 똑같네요. 우리 특수부대가 가장 예리한 새벽에 총공세를 펼칠 것인가, 아니면 아군의 보급선이 공격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한 오후를 택할 것인가. 결국 어떤 무기, 그러니까 어떤 약물을 쓰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군요.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인데,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겨요. 이 모든 오전 오후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생체 시계가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올빼미형 인간도 있고 아침형 인간도 있는데 벽에 걸린 시계가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시간의학의 핵심이고 또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 시계랑요, 우리 몸 안의 실제 내부 생체 시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가 개인에 따라 최대 5시간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5시간이요?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제가 스스로 올빼미형이라고 생각해서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8시 업지로 일어나는데 제가 아침 9시에 회의에 앉아 있을 때 제 몸은 아직 새벽 4시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라 생화학적인 현실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 또 빛에 노출되는 환경,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도 내부 시계는 모두 다르게 작동하거든요. 아까 림프종 사례에서 봤듯이 여성은 남성보다 백혈구 수치의 하루 변동폭이 훨씬 커서 시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이런 개인차 때문에 모두에게 동일한 오전 9시를 적용하는 건 최적의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내 몸의 진짜 시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외부 시계 말고 제 몸의 시계를 직접 들여다볼 방법이요. 네,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정밀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정밀한 방법으로는 단 한 번 혈액을 채취해서 그 샘플을 분석하는 건데요. 이걸로 개인의 내부 생체 시간을 분자 수준에서 파악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의 생물학적 시간은 현재 오후 2시 15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와, 피 한 번 뽑는 걸로 제 몸의 시간을 알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매일 피를 뽑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좀 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비침습적인 방법,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방법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수집한 데이터들 있잖아요. 수면 패턴이나 활동량, 심박수 같은 것들을 정교한 수학적 모델로 분석해서 개인의 생체 리듬을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칼만 필터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이건 시끄러운 데이터의 소음 속에서 진짜 신호, 그러니까 우리 몸에 숨겨진 리듬 패턴을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 스마트워치가 그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언젠가는 제 손목에서 지금 당신의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시대가 오는 거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임상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할 때 백혈구나 중송구 수치가 하루 동안 어떻게 변하는지 그 패턴을 관찰해서 간접적으로 리듬을 추정하기도 하고요. 잠시만요.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네요. 한쪽에서는 오전에 면역굴대를 총동원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후까지 기다려서 몸을 보호하라고 하고 심지어 사람마다 그 오전의 시간도 다르다고 하고 만약 제가 환자라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조언 사이에서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핵심이 뭔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치료의 최종 목표가 면역력을 깨워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성을 피해서 치료를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아, 치료의 목표가 기준이군요. 약물의 종류나 암의 종류가 아니고요. 사실 그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특정암에 표준적으로 쓰는 약물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목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처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는 뭐랄까 아군 강화형 무기라면요. 네, 아군을 강하게 만드는 거라면. 그렇죠. 아군이 막 깨어나서 가장 힘이 넘치는 오전이 유리합니다. 폐암 사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대로 세포 독성항암제처럼 아군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강력한 폭탄이라면요? 그럴 땐 우리 몸이 그 폭탄의 충격파, 즉 독성을 가장 잘 견뎌낼 수 있는 시간대, 바로 오후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성 림프종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결국 약이라는 무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무기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의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정밀 유도 미사일이냐 아니면 광역폭탄이냐 이걸 먼저 봐야겠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광역폭탄을 언제 투하해야 아군 기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계산해야 하는 거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단순히 주사 맞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생존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새롭게 다가옵니다. 암치료가 단순히 암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걸 넘어서 우리 몸의 고유한 리듬과 협력하고 그 흐름을 타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학이 추구하는 정밀의료의 미래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생체 리듬이라는 일종의 시간 지문, 타임 시그니처를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만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맞춤 시간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암치료라는 조금은 무거운 주제에 집중해 봤는데요. 이 원리를 조금 더 우리 일상으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먹는 혈압약이나 알레르기약, 심지어 항생제조차도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나만의 골든타임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미래에는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용량뿐만 아니라 이 약은 당신의 생체 리듬에 맞춰 오후 2시 30분에 복용하세요처럼 아주 정밀한 시간까지 함께 처방해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암 치료에서 단순히 투여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환자의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네이처 메디슨 등 주요 학술지에서는 시간 독성과 치료 효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암 치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여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정밀의료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학술적으로 함께 탐구해 봅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약물의 투여 시간에 따라 그 효능이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특히 15시를 기점으로 운명의 시간이 나뉩니다. 비소세포 폐암과 림프종 임상 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상시간과 대사 활성도에 따라 오전과 오후의 치료 효과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같은 환자에게 같은 약을 쓰더라도 15시 전후의 생리학적 패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 사례를 통해 면역항암제 투여 시점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오전 투약 그룹이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유의미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T세포가 오전에 가장 활성화되어 암세포를 공격하기 최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이며 이를 오전 승리 전략이라 부릅니다. 결국 생체 리듬에 맞춰 면역세포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오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림프종 여성 환자의 사례를 보면
오전에는 골수세포 증식이 활발해 독성에 취약하지만 오후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세이프존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가 독성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약물 정량을 모두 투여할 수 있어 치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결국 생체 리듬에 맞춘 적절한 투약 타이밍이 치료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전략이 되는 셈이죠. 약물 투여 시간의 차이는 모순이 아니라 추구하는 기전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효능 극대화가 우선인 면역항암제는 T세포가 활발한 오전이 유리한 반면 독성 최소화가 핵심인 세포독성 항암제는 골수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오후가 골든타임이 됩니다. 이처럼 약물의 작용 원리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오전에 약물을 투여할 때 혈액 내 활성화된 CD8 플러스 T세포 수치가 정점에 도달하며 최상의 면역 효율을 보여줍니다. 오후에는 T세포가 소진 상태가 되어 반응이 약해지므로 우리 몸의 면역 스위치가 가장 강력하게 켜진 시간을 공략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효율적인 면역 치료를 위해서는 세포의 생체 리듬에 맞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골수세포 증식이 활발해 외부 독성에 취약하지만 오후에는 백혈구 수치가 회복되어 마치 튼튼한 방어막이 형성된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특히 여성은 하루 중 수치 변동폭이 더 커서 오전 독성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투약 시간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후 투약을 통해 약물을 줄이지 않고 제때 정량을 투여하는 용량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치료 효율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벽시계와 몸 안의 생체시계는 최대 5시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개인의 유전적 주기나 성별, 빛 노출 환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오후 3시가 타인에게는 오전 10시와 같은 생체 리듬일 수 있다는 점을 학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수면 기록을 넘어 혈액 분석, 웨어러블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유전자 지표를 통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혈액 속 분자 리듬을 파악하거나 스마트워치의 칼만 필터 수학 모델링을 적용하는 방식은 생체 리듬을 가장 과학적으로 파악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이러한 정밀 측정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생체 리듬에 최적화된 건강관리의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벤벤다졸과 같이 데이터가 부족한 약물은 시간의학 원리를 적용해 기전에 따라 복용 시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역 강화가 목적이라면 오전, 암세포 직접 사멸이나 독성이 강한 경우라면 오후 복용을 검토하되 이는 추론일 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본인만의 부작용 패턴과 내부 시간을 세밀하게 관찰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폐암 면역항암제는 T세포가 활발한 오전이 효과적이지만 여성 림프종의 경우 독성을 피할 수 있는 오후 치료가 더 유리합니다. 이처럼 치료의 핵심은 효과를 높일 것인지 혹은 독성을 피할 것인지에 따라 최적의 시간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생체 리듬인 인터널 타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정밀의료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밀의료의 완성은 단순히 적합한 약과 환자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시간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료의 타이밍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넘어 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 또한 치료의 필수적인 일부라는 점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정밀의료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